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훈입니다. 또 이렇게 혈액암협회, 한국혈액암협회에 와서 또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정말로 반갑고 오늘 또 유익하고 좋은 얘기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었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방암 환자로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모든 것 일단 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하고 처음이다 그래서 찾아보는 것들이 유튜브, 주로 이제 유방암 카페, 그리고 지인 찬스 많이 쓰죠. 누가 유방암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 해서 막 듣고 하시는데 정말로 잘못된 정보가 99% 이상. 뭐가 잘못되냐면 부작용이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자, 일단 유방암 카페 지금 혹시 가입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당장 탈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불안하니까 군대 아들을 보낸 엄마들의 모임, 이런 카페에 들어가죠. 그럼 거기 뭐가 있죠? 어제 사망, 그죠? 한 20년 전에 사망한 기사까지 떠가지고 사망하고 어디 다친 분들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비율이 어떻죠? 거의 없죠. 오늘 군대 보낸 자식이 죽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기사 최근에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유방암 카페, 그런 카페는 그런 잘못된 부분만 축약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유방암 방사선 치료하면 뭐가 안 좋고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차는 어떻게 타요? 자동차. 오늘도 10명에서 20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어떻게 타요? 무서운데, 그죠? 확률이 그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편리함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듯이 유방암 방사선 치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들으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솔직히 저도 잘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지인 찬스들 많이 쓰십니다. 이제 나 방사선 치료에는 아는 언니가 받았대더라,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기 하와이 여행 가시는 분이 캐나다 갔다 오신 분한테 조언 듣고 파카 사갖고 하와이 가시는 격이랑 똑같아요. 유방암의 치료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맞춤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받으신 치료랑은 완전히 다른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배보다 더 안 좋은 게 옆 사람 말이다. 그죠? 여러분 방사선 치료한다고 가셔갖고 대기실에서 옆에서 막 서로 의견 나누시는데 제발 의견 나누시더라도 유방암 얘기 말고 좋은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사선 치료 일단 과정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유방암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방암은요 힘든 거 없어요. 유방암 방사선 치료는 힘든 건 없고요. 귀찮은 거 하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옷을 벗고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가지. 저게 좀 불편하지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워 계실 텐데요. 일단은 폐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MRI처럼 완전히 가다두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렇게 누워 계시는 거는 이제 대부분 처음에 2번 정도는 한 20분, 30분 정도 누워 계십니다. 설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누워 계시는 건 하루에 5분,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먼저 치료할 자세를 잡고 CT를 찍습니다. CT는 우리가 진단하는 CT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3차원으로 이렇게 본을 떠서
설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얼마나 어떻게 쏴야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어떤 방사선이 원하는 만큼 들어가 있지, 3차원 설계 작업을 하기 위한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CT를 찍고 한 일주일 정도 설계를 하게 되고, 뭐 어떤 데는 3일, 뭐 바로 하는 날도 있겠지만요. 좀 그건 이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제일 먼저 CT를 찍고 설계 기간을 갖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범위는 일단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간단하게 오른쪽 유방을 기준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부분 절제를 하셨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 가슴 전체 범위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럴 때도 뭐 범위의 차이는 조금씩 기술에 따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저렇게 오른쪽에 유선 조직 전체를 쪼이게 되고요.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 해서, 보통은 이제 여기 위에 경계는 여기 목젖 있죠? 그래서 목젖 아래 목 전체 범위하고 가슴을 포함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혹시 전절제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이쪽 목까지 포함할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이런 정도 범위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른데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뭐 임신 생각이 있으신데 괜찮나요? 뭐 어떤 분들은 제일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치료실에서 치료할 때 눈을 떠도 되나요? 눈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눈을 뜨고 뭘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방사선 가슴이 하는데 눈 절대로 안 들어가고, 치과 치료에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좀 굉장히 전이가 심해서 높아지지 않는 한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가 치과적인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라든지 발치를 해야 되는데 저 방사선 치료 중에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데, 발치하고 치료 힘든데 방사선까지 매일 오시려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급하지 않으시면 천천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료 설계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분포도 막 확인하고 종류별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요, 검증 작업도 거치고, 그래서 안전하게 설계가 완료가 되면, 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치료실에 가서, 예전에는 이제 모의 치료라는 걸 하고 뭐 다음날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모의 치료기 자체가 아마 없어요. 치료실에서 CT를 이용해서 몸을 정확히 맞추고 선을 그려서 매일 똑같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저렇게 선을 그리는 게 뭐 이제 합니다. 선을 그려놓고 뭐 치료도 하는데, 대부분 방사선 치료 유방암에 할 때는요, 총 치료 시간이 한 2, 3분 정도 걸립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제 치료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사람이란 동물은요, 방사선이라는 걸 느낄 수 없어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제 전리 방사선,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은 절대로 못 느껴요. 그래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데, 왜들 그렇게 느끼시려고 하는지, 그냥 느끼진다, 뭐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난다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때 방사선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사기꾼을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띄고서 눈 감고 탁 느끼면 열이 막 느껴지죠. 느끼려면 다 느껴요. 느껴지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누워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선을 그리고 치료하는 게 전통적인데, 요즘 이제 쓰고 있는 게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그래서 저 선 없이 치료하고요. 저희 병원도 조만간에 이제 치료선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치료센터를 이제 마컬리스, 마커가 없다고 마컬리스 치료센터로 거듭날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대부분은 저 선을 없이 치료가 하게 되는데, 유방암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저 선 때문에 샤워 마음대로 못하고, 그죠? 선 지워질까봐 땀도 못 흘리고 이런 게 있는데, 곧 요거는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도 보실 때쯤이면 이런 선 그리는 얘기는 이제 스트레스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빨리 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선을 그리고 모의 치료까지만 2, 30분이 걸리고 매일매일 치료를 받게 되실 텐데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치료 일정하고 횟수는 지금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맞춤형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이 몇 번 하는지 내가 몇 번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단 방사선 치료는 주 5회 일정으로 매일 받게 되는 게 통상적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5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길게 33회까지 2주에서 7주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건 왜 그래요? 병기와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과를 최대화하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20번 하는데 넌 왜 5번 해? 뭐 이런 거 그냥 서로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분들께서 본인들에 맞게 가장 좋은 치료를 권해주실 테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래서 뭐 6,000cg가 어떻고 5,000야드를 보험회사에서 왜 이렇게 자꾸 야드라 그러는지 5,000야드 아니고 5,000야드라는 단위인데요. 이런 단위가 있고 다양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몇 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방에 조사돼야 될 등가 설량이라는 건 다 동일할 거예요. 동일한 등가 설량.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할 때 쪼이는 조사량이 달라도 우리가 총 해야 되는 양은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료 횟수 중요한 게 아니고 뭐 33회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고 5회 끝난다 그래서 더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등가 설량은 동일하니까 그 횟수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는 그렇게 쭉 진행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다 말씀을 진짜 드리고요. 부작용 말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게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거 부작용에 그냥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부작용만 하시고 생각만 하시고 그죠? 또 아예 말씀을 안 드리면 진짜 10,000명 중에 1명 오는 거 생겨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소송 걸리고 이제 소송의 층국이 점점 돼가서 의사들이 참 방어적으로 저 모든 부작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유방암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오늘도 저는 항상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 부작용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이것만 들으면 여기에 막 이게 이제 소문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방사선 피부염, 방사선 폐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것만 아시면 돼요. 방사선 피부염만. 나머지는 정말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 얘기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신경을 거의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방사선 피부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요분은 이제 왼쪽 가슴을 이렇게 치료 받으셨나 봐요. 그죠? 티가 나죠? 색이 이렇게 벌겋게 변했는데요.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해수욕장 가서 등 탄 거죠. 자,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당연히 등이 타고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가슴에 일어날 텐데 뭐 치료 첫날서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누적돼서 끝나갈 때쯤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해수욕장에서 등 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고요. 자, 그런데 햇빛에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뜨겁죠. X선은 못 느끼기 때문에 치료받을 때 전혀 느낌이 없고요. 근데 이런 사진을 보니 뜨거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방사선 치료할 때는 절대 느낌이 없고요. 자, 오른쪽인 해수욕장에서 등 타신 분 평생 이 색깔로 사시는 게 아니죠.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벗겨져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 받은 분들도 피부 증상이 있더라도 당연히 다 좋아지고 벗겨져서 이제 없어지죠. 물론 이것도 한 1, 2%에서는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저기 비키니 입고 나가실 거 아니면
거의 티 안 나는 정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행히 우리나라 한민족에는 좀 없지만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이렇게 막 물집 생기고 진물 나고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다 돌아오고요. 이것 때문에 뭐 치료를 멈추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그런 일은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치료받을 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진통제를 좀 드시고 해야 되는 것 뿐이지 이것 때문에 뭐 일이 벌어지거나 후유증이 남는 건 없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다른데 있을 수 있는 거 진짜 요만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그냥 듣고 지나치셨으면 좋겠어요. 방사선 폐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서 방사선 치료하면 폐가 망가지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방사선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쪼여지고 나면 끝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이렇게 희끗희끗 남는 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사선에 의한 폐렴. 우리가 코로나 폐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염증 반응이 오는 건데 이런 게 오게 되면 보면 발생 확률은 뭐 많게는 4%인데 증상 영상은 당연히 나타나는데 마른 기침, 고열, 호흡곤란 이런 거는 요즘 거의 없고 그래도 자, 제일 중요한 거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한두 달 내에 열도 안 나는데 계속 기침이 장기침이 난다. 요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방사선 종양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데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경과 관찰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치료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이게 이렇게 영상적으로 남는 건 그냥 평생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치료 끝나고 계속 검사 받으실 때 보면은 요 얘기가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흔적으로 우리 흉터 남듯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시라도 이제 여기 흔적이 증상은 없지만 흔적이 크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수술해야 되는데 뭐 이제 PET 찍었더니 뭐가 이상해요. 저 방사선 치료 유방암 받았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이상 없이 수술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심했던 분 사진인데요. 이렇게 왔다가도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다 좋아지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많이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유방암 방사선 치료 특히 왼쪽 하고 나면 심장으로 뭐 사망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있긴 있었거든요. 좀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 좀 되게 어려운 그래프인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연도가 이렇게 보면 70년대, 그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있고요. 그랬을 때 치료 끝나고 10년 이내에서 20년까지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면 10년 없다가 20년 되니까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건 이제 왼쪽 가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왼쪽은 심장에 영향이 있고 오른쪽은 없으니까 왼쪽 가슴 방사선 치료받은 사람들이 20년 지나면 더 많이 죽더라 심장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보시면 80년대는 거의 영향이 없고 2000년대는 오히려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방암 방사선 왼쪽 받으시고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기술의 발전으로 심장에 조사되는 양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럴 수 있는 분들은 DIBH라고 해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하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거를 다 해결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장에 대한 독성은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 부종이라든지 연조직 섬유화 이런 게 있는데 그 림프 부종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림프절 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림프 부종에 그런 리스크가 있고 위험성이 있을 때 방사선을 하게 되면 또 그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전절제도 안 했고 부분절제 그리고 여기 뭐 그냥 감시 림프절만 띄웠는데 방사선하면서 뭐 왼팔이 부어요.
이거는 절대로 방사선에 의한 림프 부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다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 방사선만으로 림프 부종의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림프절 절제 수가 겹쳤을 때 그 확률을 조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연조직 섬유화는 우리가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특이한 게 종양이 없죠. 종양이 없는 멀쩡한 가슴에다 방사선을 쪼이죠. 그래서 한 20년, 30년 가면서 사실은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기름기 쪽 빠지고 짜글짜글해졌을 때 그쪽 가슴에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작은 확률이라서 그냥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 요즘 이제 방사선 치료 횟수를 조금씩 더 줄이다 보면 그게 이슈였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사하다 보니 이제 연조직 섬유화가 어떻게 될까?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방사선 치료,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의 절차 그리고 과정, 부작용까지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가짜뉴스. 우리가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고 하는 스트레스보다 이 가짜뉴스로 고생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발 이 가짜뉴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오늘 여기서 한번 같이 좀 가짜뉴스 한번 만들어서 전파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짜뉴스, 특히 건강에 관련된 가짜뉴스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요. 일단 그 얘기는 꼭 외국 유명한 대학이 나와요. 하버드, 그죠? 그리고 나오고 거기 아주 저명한 교수가 그 병에 걸렸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우리가 이제 막 실험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까다로운 용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꼭 그것 때문에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됐대더라, 그죠? 이런 이제 가짜뉴스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 돼요. 가짜뉴스를 한번 만들어서 퍼뜨려 보려고.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도움이 될 만한 가짜뉴스. 최근에 정말 저희가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그죠? 뭐 어싱이란 말, 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발로 걸어야 좋다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니고. 근데 당뇨 있으신 분들 맨발로 걷다 상처 나서 저거 다리 잘리고 정말 저희는 막 그냥 떨려 죽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저거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생태계가 아주 그냥 망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제발 맨발 걷기 이거 전혀 근거도 없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증인이 돼서 가짜뉴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퍼뜨려 보고요. 제가 몇 달 뒤에 이 소리를 제 환자한테서 들을지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자, 제가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등장인물 나잘람 브레스트 박사. 나잘람. 그죠? 아주 나잘람 브레스트 여자 박사인데요. MIT 공대에 의과대학이 있어요. 있나요, 진짜? 뭔지 모르겠네. 유방외과 전문이시고 3년 연속으로 보스턴에서 최고의 유방외과 전문으로 선정이 되신 분이에요. 나잘람 브레스트 박사, 그죠? 근데 2018년도에 2기 유방암이 진단돼가지고 전절제술 받으시고 항암화학 치료도 끝냈고요. 이분이 이제 본인의 이제 유방암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를 3년 동안 하셨답니다. 근데 3년 만에 전신 재발돼서 항암화학 치료를 받으시면서 억울한 거지. 네?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맨발 걷기 되는데 왜 걸렸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OECD 32개국, 이것도 진짜 32개국 아닐걸요, 그죠? OECD 32개국 토양을 전부 분석을 해갖고 맨발 걷기 하는 토양을 발견한 게 있어요. 독소인데 발롱도르 톡신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게 톡신이 뭐냐면 이게 이제 독소를 톡신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이 나와야 되니까 발롱도르 톡신, 발롱도르, 그죠? 발롱도르 톡신을 발견을 해서 봤더니 얘네가 발 피부를 통해서 침투를 하는데 이제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breast cancer cell associated necrosis, 아주 멋진 말이죠, 그죠? BAN이라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유방암 관련 세포 괴사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자, 유방암 환자가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은 발럼도르 톡신 몸에 흡수돼가지고 그런 유방암 관련세포 괴사 촉진 BAN 때문에 유방 보존술 환자는 유방 괴사가 촉진이 되고 유방암 재발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누가 발견했다고요? 라잘람 브레스트 박사. 어디요? 보스턴 MIT 의과대학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꼭 좀 전파해서 이 얘기가 언제 저한테 들어올지 제발 맨발 걷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맨발 걷기처럼 자, 유방암도 걸렸겠다. 에라 모르겠다. 내 몸 망쳐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 드릴게요. 내 몸 망치기 프로젝트. 자, 일단 유방암 걸렸기 때문에 무조건 요양병원 가십시오. 네, 가서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피폐해 올 수 있거든요. 모든 요양병원이 그런 건 아닌데 유방암 환자들이 꼭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 아닌데 꼭 가야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죠. 그죠? 정말 필요하신 분 외에는 요양병원에 꼭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그분들도 뭐 사정이 있겠지만, 뭔가 유방 방사선 치료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도 저것도 힘들고 막 그래야 입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정신교육을 해요. 유방 방사선 치료하면 이거 안 좋고 저거 그냥 부작용을 막 강조를 해가지고, 어머머머 내가 입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굳이 본인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하시면 안 가셨으면 좋겠고 또 내 몸 제대로 망쳐보자. 방사선 하시는 동안 알로에도 바르고 냉찜질도 하고 제대로 망치죠. 냉찜질 왜 하세요? 꼭 하셔야 될 때는 의사가 알려줍니다. 절대로 뭐 어떤 분은 배추를 얼려서 붙이고 잔다는데 오히려 우리 몸은요, 몸을 온도를 낮추면 쓸데없이 낮추면 올리려고. 그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환자분 중에 방사선 치료 둘째 날서부터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첫날서부터 냉찜질을 하니까 멀쩡한 살에 냉찜질을 하면 내가 밤에 후끈거리죠. 올려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오늘 비밀 알려드릴 텐데, 저기 써있죠. 자, 천연, 항산화, 면역력, 혈액순환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가짜다. 의사들이 저런 말 잘 안 하죠. 저런 거 잘 없어요. 무슨 천연으로 약품을 만들었는데 유통기한이 3년. 말이 안 되죠. 천연 비타민 C 뭐 이렇게 광고에서 보면은 1000mg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 천연 제품 중에 비타민 C 함유량이 제일 높은 게 레몬인데 레몬에서 비타민 C 1000mg 만들려면 18개인가 필요하대요. 그죠? 그러면 비타민 C 1000mg 중에 한 통이 얼마겠어요? 그죠? 수십만 원 나가겠죠? 근데 보통 뭐 2, 3만 원에 유통기한은 3년. 천연 없습니다. 항산화 없고 면역력 올릴 필요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요. 의사분들 많이 나와서 하시는데 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모르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발 걱정. 예, 많은 유방 환자들이 제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제 이름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중증 상병 5년의 비밀 여기 좀 띄워주실 거죠? 링크 좀 걸어주시고 네. 그거 한 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발이 왜 그러냐면 유방암은 재발을 잘한다. 정말 잘하나요? 네. 재발 환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암 중에 재발률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유방암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재발된 환자를 많이 보시게 되는 것 뿐이지 유방암이 재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암 중에서 재발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암이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걸리는 순간 죽을 때까지 환자잖아요. 재발은 완치 후에 재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치가 될 수 있는 암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방암이 재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유방암이란 좋은 암이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걸 걱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재발을 걱정한다는 건 좋은 거죠.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률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가 안 된다. 그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 9%인데 재발 확률도 10%니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방암에 걸리시기 전까지 유방암을 걱정 안 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셨듯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래서 재발을 걱정하시기보단 그냥 가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방암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 가짜뉴스의 내 몸망치기 비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제 채널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또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